가끔 이제 또 신부님이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구입해서 좀 더 커졌던 경우가 있나요? 있죠. 우리 있죠. 우리 동치미집에는 아니 제 아는 예. 사람이요. 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폈어요. 어머. 어?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출산할 때도 뭐 없었고 여자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시부모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며느리도. 그럼 이제 며느리가 이제 바람 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휴.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알게 되고 시아버지도 아는데 며느리한테 한다는 얘기가 예. 여자들이 임신하면 남자들 다 바람 펴. 네 시아버지도 그때 바람 폈어.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게 자식을 감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자는 더 화가 나고 그럴 때 반대로 그 죽일 놈 아니냐? 너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 가치도 없다 그러면 아유 어머니 왜 이렇게 말릴 텐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혼했어요. 그런 시어머니하고 그런 집에서도 못 살겠고. 그럼요. 별로 없어요. 아니 이때니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기야 있겠지만, 있기야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이 드물대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보통 80% 90%는 다 그런다 그런데 이거야. 금보라 누나가 얘기한 그 사례는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거나 말고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임신했을 때 바람 폈으면 이혼해야지. 그럼요. 그거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잘못된 그냥 거지. 이혼하면 돼요. 그럼.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는 똑같은 사건 가지고 저희 집 누나가 이제 어른은 저희 누나니까 네네. 누나가 우리 경숙이한테 문자 보낸 거하고 똑같은 사건 가지고. 네. 근데 이 사건을 저희 장모님도 알았던 거야. 달라. 사건이 뭔데? 뭐 여자 문제지. 나 진짜. 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어떻게 달랐어? 여자 당연히 문제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경숙이가 문자를 보냈어 누나한테. 네. 그러니까 누나들만 나한테 먼저 전화해서 너 정신 안 차릴래 똑바로 하라. 이거 혼냈어 나를. 근데 문자에게는 경수가 속상한 거 이해한다. 다 이해하고 너가 잘 뒷발을 잡아 참 좋은데 홍림이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었고 남자랑 얘기하는 것보다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는 우리 거지 집은 안 이 했었어요. 여자랑 사귀는 게 아니다. 경수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도 기분 나빠요. 받는 그래도, 입장에서. 어. 아까 그 김보라 마담님이 얘기하시는 시어머니랑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왔어. 똑같은 사건 가지고 채서방 다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경숙이 몰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이제 그 어머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게 아니 그런 장모님 아니지, 그 장모님도 기분 좋게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가 썩어 나가지만 또 막대하면은 사위한테 막 하면 사위가 욱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100번 읽어보고 쓰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나도 참 답답한 놈이야. 그러면 그렇게 답장이 왔으면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장모님 잘 알겠습니다. 뭐 이래 만나도 야 진짜. 그렇죠? 제가 몰래 만나. 철딱서니가 그런 유영서 씨는 혹시 부부싸움에 뭐 이렇게 부모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경우가 은연중에 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게 왜냐하면 뭐죠? 예,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철없어지거나 이기적이 되는 건 여자 책임인 경우가 많은데 그 여자가 어머니인 거죠. 그 남자의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그 시댁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믿을 게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들한테 모든 정성을 쏟아서 얘가 이제 커가지고 자기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걸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술을 좀 먹고 이랬으니까 다음날 가족 행사가 있어. 뭐 결혼식을 다 같이 가야 돼.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지를 못 움직인다고. 그럼 과음을 하면 이거 막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좀 전화를 해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동생하고 일단 먼저 가셔라. 제가 나중에 갈게.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걸 이제 답답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이 사람 어머니 어제 또 술 먹었어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그냥 왜 이러는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은연중으로 걔는 왜 그런다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나아졌지 않니? 여기 오는 게 어디야? 예전엔 아예 뻗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좀 황당한 거지. 말이 안 돼.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지.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이런 그게 말들이 본능인가 봐. 그렇게 그렇죠. 커버해 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의식적 개입이지. 네, 그렇게 보면은 며느리들이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그 부인도 자기 아들을 며느리한테는 또 그렇게 해요.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랬구나 그거 와서. 혹시 그냥 정말 보통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저 사람 뭐지 갑자기 신세가 된 것 같은 저런 느낌 뭐지 이런 저 받은 적 있나요? 박예리 씨는 어떠세요? 아, 근데 제 남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엄마 옆에 가서 잠을 잤대요. 중학교 네, 그러니까 방이 따로 있는데도 자다가 엄마 옆에 가서 엄마 냄새 맡고 자면서 엄마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내 부인이 생겨도 색시가 있어도 꼭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잘게. 그랬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여자네. 근데 그만큼 애교가 뭐라 그래야 많았던가 되지? 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체구가 아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점점 커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준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업어줬다고 너무 예뻐서. 그런데 이제 입장에서 어머니께서 나간 거지. 근데 참 현명하신 게 그렇게 차를 사오면 이제 현준 씨랑 저랑 같이 있을 때 저한테 어휴 너는 정말 속도 없다. 차가 그렇게 많은데 차를 또 사면 어떡하니. 에리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렇게 막 무리하지 않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요 라고 오히려 제가 편을 들어주게끔 어머니께서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현준 씨한테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엄마 이 차 어때? 이거 봐봐. 그러면서 어떤 매물이 나온 차들을 보여주면 야 진짜 이쁘다. 야 그거 정말 괜찮겠다. 라고 현준 씨한테는 또 현준 씨 편을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들한테 어차피 어머니께서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젠가 이 차를 가지고 오겠지.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이 현주 씨는 친구들이나 뭐 어떤 형님 이렇게 만나서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되는 일,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그리고 저한테 항상 의견을 물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 안 돼. 어머 그렇구만 안 되지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래 그거는 괜찮겠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거야. 라고 어머니면서 아버지 같은 그 역할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파핀현준 씨가 여복이가 복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엄마 복에 부인 복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못하게 엄마가 너 그거 있는데 왜 또 사? 이런 환경이 아니야. 사고 싶었어. 근데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도 이런 거를 만나는 거예요. 복이 끝이 없어 지금. 여복 있는 사람 못 살아. 그런 건가요? 그 강했던 어머니나 누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가장이 한 27부터 가장이 됐거든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는 이제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라고. 그럼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예전에 요구할 건 다 하셨잖아요. 일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어린이 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요구.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입었던 핑크색 티셔츠 어디 갔냐. 그리고 또 이제 심술 나면 엄마 밥 먹다가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 그럼 그 사이에 몰래 도망가는 거야. 엄마 공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철없는 거지 정말 그게. 진짜 철없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늘 계란 후라이를 2개씩 먹었답니다 아침마다. 지현수 마담님은 혹시 엄마 앞에서 유독 또 철이 없어지거나 눈치 없어지는 일라이 씨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시댁에 가면 그 쇼파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 쇼파 감자. 리모컨만 들고. 네 리모컨만 손에 쥐고 그 감자칩만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미국 마트가 얼마나 설레요. 솔직히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져도 다 칼라야. 네, 저는 다 미제예요. 밖에 구경도 못 가니까 그 마트가 유일한 쇼핑 그거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신랑한테 우리 마트에 간다니까 얼른 가자 그랬더니 아, 나 피곤해. 엄마랑 둘이 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놀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애기도 데려가. 나 좀 자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이 사람은 한국 갈 생각이 없구나. 네. 너무 맞아. 네. 나랑 안 가겠네. 네, 여기서 살던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하던가 둘 중 하나구나 해가지고
네. 저희 신랑한테 이제 갔다 올게 인사하듯이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제 내 앞에서 못 누워. 앉아 있어. 그리고 이따 준비하고 나와. 죽기 싫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 줄 알고 예, 멀리서 차 이제 대고 기다리고 계시고 저는 계속 웃으면서 애도 안 들어갈 거 같아. 입이 안 물었어요.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신랑이 누워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왜 어머니 앞에서만 있으면 제가 반격을 못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속 앉아 있는 것도 저는 못 봐요. 항상 누워가지고 싸워도 자기 누워서 싸우고 어머니 앞에서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여기다 마트 타투를 해. 사실 남편들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응석 부리고 철없이 구는 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한테 어머니라는 존재, 뭐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어머니는 거의 좋은 향수와 거죠. 그렇죠. 어떤 연못 같은 존재잖아요. 연못 좋다, 연못.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아프면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생각이 무조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장난이 심했거든요. 아, 그렇게 생기셨어요. 9대1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다리 2번 부러지고 팔이 1번 부러졌어요. 아이고. 근데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그렇게 가벼운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계속 저를 업고 이제 학교를, 왜냐하면 깁스를 한 2달을 하니까 그걸 업고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에 각혈을 하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때는 요강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다 막 힘들게.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가 진짜 나를. 병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없어요. 힘드셔서. 너무 사랑하셨구나. 근데 지금도 몸이 아프면은 괜히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앵기고 싶고 응석 부리고 싶고. 저는 자식들한테 화가 나는 게 왜 부모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를 연못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담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런 중압감 때문에 아들이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받아들이는데 저는 제가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 그 연못을 시멘트로 다 발라버리고 싶어요. 내림, 연못 내림. 아니 다 하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도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각자 인생을 살고 부모도 철이 들어서 이제 자식한테 그만 휘둘리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제 철없이 산다는 건 누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저희 싫은 것 어머니는 같아요. 처음부터 매립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경계심이.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엄마의 사랑에 하나도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복팔자예요. 엄마 복이 없다 보니까 아내 복이 없어도 하나도 난 속상하지가 않아. 원래 없던 거니까. 네, 기대도 안 했어. 인생은 무복으로 사는 게 최고다. 정말 특이하신 분이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요만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사이즈 자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이런 너무 등치 크고 그런 징그러운 애들 엄마들이 막 케어하는 거 보면 저렇게 큰 애를 저렇게 하지. 근데 그만한 애가 또 우리 아들이 돼보니까 걔도 또 내가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크면은 지금은 또 막 그렇게 큰 사람한테 우리 아들 하는 사람은 어머 이상하다 싶은데 또 그렇게 크면 나도 그럴래 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건 순간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왜 연못을 매립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사시켰거든요. 가서 다 청소하고 그릇 닦아주고 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매립한데더니 뭘 아니 내 말이 옆에 하고 연못 싶다는 소파. 얘기야. 근데 이거 매립을 해야 되는데 눈에 엄마 이건 어떻게 해? 그거는 저기 다용도실에다 놓고 여기 세탁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제는 여기 있고 휴지는 여기 있고 쌀은 여기 있고 밥은 여기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밥을 하고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라는 게 부모라는 게 이게 철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없게 엄마가 만들어놨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또 의지할 아내가 있어져서 그러니까 새엄마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철이 없는 남편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엄마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엄마 탓인 것 거예요? 같아요. 엄마 탓인가요? 예. 엄마가 용도를 남편용으로 안 만들고 아들용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엄마 따라 다른 게 제가 이렇게 볼 때 큰 교회 목사님 자녀 중에 속썩인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게 꽂혀가지고 절대로 애들이 그런 아들 같은 거 막 어묵을 키웠어요. 애 울을 때는 한번 탁 그쳤거든요.
한번 뚝 꽂혔어요. 그냥 왜냐면 그 다음에 안 끝이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애들을 키웠는데 손주가 울으니까 이게 아니라 딱 앉더니 뭐든지 말로 해 다 들어줄게. 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 따라 손주 따라 또 느낌이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엄마의 그 사랑에 굳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삶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고치기 힘든다고 하는데요. 정으로 쪼아내듯이 고쳐내야 됩니다. 정으로. 정으로 쪼아내듯이. 물로 바위 뚫기 같은 그런 작업 아닐까요? 그런 거. 저는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예요. 고칠 수 없는 건 고칠 수 없어요. 애초에 불량품으로 나온 거고 그 제품의 용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한 말이 딱 했어요. 경제는 말싸움 하지 마라. 지가 틀린 것도 다 이겨버리는 애다. 경고를 그러니까 걔랑 말싸움하면 너만 속상하니까 걔랑 말싸움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이 원장은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따박따박. 네. 저는 아내 대하는 것과 어머니 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나한테도 따지잖아. 나한테 따지는 사람 많잖아. 드물어요. 박예리 마담님은 어느 편인 것 같으세요? 이 철없는 남편이 계속 유지되는 게 네. 엄마 탓이다 아니면 아내 탓이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어떤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링거를 맞고 계시고 제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또 갑자기 주사를 맞으러 고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딸이요? 딸이 좋지. 아들은 그냥 남의 여자한테 줄 사람을 그냥 내가 잠깐 데리고 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좀 속상한 게 있으셨던가 봐요. 그러더니 나가시면서 하긴 나도 남의 아들 뺏어서 살았지 뭐.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깨달으셨어요. 네. 근데 그만큼 아들은 남의 여자한테 준 거기 때문에 여자가 며느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쳐야 돼. 네. 왜냐면 아들은 어찌됐건 어머니께서 키우신 게 잘못 키우신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더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어머니랑 저랑 남편이랑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을 남편이 저랑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 탓이고 아내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의 그 남편이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책임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아까 아내 탓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이 철이 없는 거, 시어머니 탓. 저는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친구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남의 탓만 돌리는 거야. 아, 쟤 때문에 그러고 제가 그러고 뭐 다 이런 거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는 어떠시니? 우리 엄마 너무 곱고 좋은 분이야. 해서 어느 날 우연찮게 놀러 가게 됐어요. 봤는데 얘가 마침 그때 오토바이 사고를 낸 상태야.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사람들 막 합의 불러왔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놈의 자식 왜 남의 오토바이 밑으로 들어가고 지금 난리 치게 만들어? 자기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남의 오토바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들 곤란해요. 대박이다. 야, 저럴 수밖에 그 없겠구나. DN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야. 모든 게 다 남의 탓이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